자, 이제 그 등비급수의 활용편인데요. 등비급수의 활용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순환소수의 등비급수를 적용하는 방법. 순환소수라고 하는 거에 등비급수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순환소수를 분수로 만드는 거 옛날에 중학교 때 했었죠. 그죠? 그거를 등비급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풀어보는 거. 그게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도형인데 계속해서 닮은 형태의 도형이 계속 같은 규칙으로 만들어지는 도형, 닮은 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도형들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 도형들을 주고, 거기에서 어떤 좌표나 어떤 길이나 넓이에 대한 총합을 구하는 것. 급순위가 총합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구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순환소수와 등비급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순환소수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제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기존에 있던 기억을 되살려야 되거든요. 우리 0.3에 자 이렇게 순환마디 되는 게 뭐죠? 0.33333 해가지고 3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다 뒤쪽에. 그죠? 이거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난다 배웠죠? 이거 9분의 3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렇죠? 0.13인 경우에 3 이렇게 있는 경우는요, 요거는 3만 반복되는 거죠. 0.1에서 3333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배웠습니까? 어떻게 이게 이제 분수를 바꾸죠? 자, 9하고 0 이렇게 되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9 그리고 0. 이 9는 이 3에 점 찍힌 것 때문에 그 자리에 9. 그 다음에 여기 소수점을 빼먹으면 안 돼. 소수점 자리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소수점에 있는 그러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부터 순환말 한 마디까지를 전부 숫자를 다 적어주죠. 여기에 13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요 순환마디를 뺀 숫자 여기 1 이렇게 적어주죠. 그래서 90분의 12 이렇게 적어줍니다. 맞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0.13에서 점이 두 개 다 찍혀 있는 경우는요, 이 녀석은 0.13131313이 반복됩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요 녀석 이렇게 되죠? 99 거꾸로 가는 거예요. 99 이렇게 가죠. 99분의 순환마디 전부 다 한 마디를 다 주면 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공식화 시키면 이렇게 얘기하죠. 공식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0. A, B, C 이렇게 나오고 여기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 경우, 요거는 순환마디 시작과 끝입니다. 이 녀석 어떻게 나와요? 여기서부터 자 C, B, A 순으로 보면 돼요. 9, 9, 9. 즉 무슨 말이냐면 순환마디에 해당되는 쪽에서는 9가 쓰여집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소수점 아래가 전부 다 순환마디로 다 사용이 되죠. 999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순환마디 한 마디를 다 써주면 돼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 여기서 A, B, C 똑같은데요, 순환마디가 B하고 C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C에서부터 9, 9 하고 A 빼먹으면 안 됩니다. 0이에요. 9, 9, 0.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 순환마디 포함해서 순환마디만 써주면 안 되고요. 소수점 첫째 자리부터 순환마디 한 마디까지 다 써줍니다. 그 다음에 뭘 해주냐면 순환마디에 속하지 않는 숫자를 써줘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또 그러면 또 한 단계 더 가보죠. A, B인데 이번에는 C만 순환마디에 속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마찬가지예요. 이 녀석만 9가 되고 0, 0 빼먹으면 안 됩니다. 9, 0, 0 이렇게 됩니다. 9, 0, 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 첫째 자리부터 순환마디까지 전부 다 써줍니다. 그 다음에 뭘 빼줘요? 순환마디에 속하지 않는 소수점 자리수. 요걸 그대로 써줍니다. A, B. 자, 요게 공식이에요. 자, 요 공식에 대한 부분은 뭐 간단히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도대체가 말이죠. 여기서 도대체가 이게 등비급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보통 이런 거는 그러니까 선택형 문제, 보통 객관식 문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공식 써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서술형 문제에 가끔 등장을 하죠. 대신 서술형 문제에서 자 요거를 순환소수를 분수표현을 하는데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공식만 썼다가는 점수 못 받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요걸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0.3에 3이 순환마디인 경우하고 0.13에서 3이 순환마디인 경우하고 두 가지 경우에 대해 가지고 등비급수를 사용해서 계산하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0.3 이 경우부터 볼게요. 자, 이렇게 0.3은 이렇게 되겠죠? 그 녀석은 0.3 더하기. 자, 이게 순환마디를 써줘요, 이렇게. 순환마디가 어떻게 3이니까 첫 번째 순환마디, 두 번째 순환마디, 세 번째 순환마디, 네 번째 순환마디 이렇게 되죠? 그걸 써줘요. 근데 첫 번째 순환마디를 썼으니까 여기 더하기 되는 게 첫 번째 순환마디 부분 0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순환마디 3이 나옵니다. 맞겠죠?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순환마디, 두 번째 순환마디 썼으니까 그 부분 다 0이 될 것이고 세 번째 순환마디가 나오겠죠.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럼 이 녀석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10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100분의 3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1000분의 3이 되죠. 그런데 말이에요. 100분의 3, 100, 1000 이런 것들은 10의 거듭제곱으로 쓸 수가 있죠. 맞겠죠? 자, 100 그리고 여기 1000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이 10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10의 3승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10의 4승분의 3이 되겠죠. 아하. 그러면 이 급수는 뭐냐면은 첫 항이 10분의 3이고 그 다음 항이 10의 제곱분의 3이고 그 다음 항이 10의 3승분의 3인데 요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곱하기 10분의 1을 해주면 되겠죠. 요렇게 해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곱하기 10분의 1을 해주면은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럼 무슨 말이다? 등비급수가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녀석은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자,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는데요. 첫 항이 10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공비가 10분의 1의 n-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죠? 그러면 수렴하죠. 등비급수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 마이너스 공비분의 1 그리고 난 다음에 첫항 10분의 3 이렇게 해주면 된다. 맞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10분의 9 그리고 10분의 3. 자, 번분수 배운 사람들 또 기억을 하겠지만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예분의 예 이렇게 되죠? 10 곱하기 9 3 곱하기 10 되니까 10 약분되고 어떻게 됩니까? 9분의 3. 물론 약분하면 3분의 1인데요. 여기 이제 아까 나왔던 그 계산한 거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9분의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공식대로 하면 9분의 3이죠. 그죠? 요렇게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0.1에 3이 그 순환마디인 경우 볼게요. 이때는 0.1은 순환마디가 아닙니다. 이게 제외시켜요. 이거 따로 떼. 그 다음에 순환마디만 하나씩 써줘요. 0.03, 0.003, 0.000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써줍니다. 그러면 우리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은 분수를 바꾸는 거니까 그래도 분수를 바꿔볼까요? 10분의 1 더하기 자 이제 100분의 3인데 10의 제곱분의 3 이렇게 쓸게요. 괜찮죠? 그 다음에 1000분의 3인데 10의 3승분의 3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0.0003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1, 10, 100, 1000 만분의 1이죠. 만분의 1인 경우에도 10의 4승분의 1이라고 4승분의 3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분의 1은 이 녀석이랑 같이 등비급수로 같이 넣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10의 제곱분의 3, 10의 3승분의 3, 10의 4승분의 3은 규칙이 딱 나오잖아요. 10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별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0분의 1 더하기 시그마 어떻게 됩니까? n 이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첫 항을 10의 제곱분의 3 그다고 공비는 어떻게 나온다고? 공비는 10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10분의 1에 n-1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0분의 1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거는 수렴이 되기 때문에 1-r분의 a 공식에 넣으면 됩니다. 그죠? 10분의 1 더하기 자 1-r이 뭐? 10분의 1 그 다음에 첫 항은 뭐라고? 10의 제곱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정리를 하면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10분의 9가 나와요. 이 녀석이 여기가 10분의 9가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약분이 돼요. 약분이 되겠죠.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약분이 또 되죠. 약분이 여기 3이 되고 여기 3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값은 10분의 1 더하기 여기 1이죠. 여기 1이고 여기도 1이죠. 그죠? 30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30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 30분의 1이니까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여기서 30하고 3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되겠죠. 30분의 이거 30분의 3이니까 30분의 3 그리고 4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럼 이게 15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위에 이제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공식을 사용해 버리게 되면 0.1에 3 요건 어떻게 되냐면 공식을 사용해 버리면 자 90분의 여기 90분의 13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90분의 12가 나오게 되고요. 이것은 6으로 나누게 되면 보세요. 6일은 6, 6, 5, 30, 6, 2, 12, 15분의 2 여기도 15분의 2 자 똑같이 나왔죠. 그죠? 이것이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등비급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꿔보는 예를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도형과 등비급수 파트인데요. 여기는 문제를 보면은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어떤 도형들이 아주 작게 만들어져요. 작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닮은 도형이 계속 생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닮은 비가 일정하게 생기거든요. 그 닮은 비라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점점 커지거나 점점 작아져요.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근데 작아지는 비율이 일정해요. 닮은 비가 일정하게 작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그 길이 또는 길이에서 닮은 비만큼이 작아지겠죠. 닮은 비만큼이 작아진다는 게 닮은 비를 곱해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반씩 작아진다 그러면 2분의 1을 계속 곱해주는 형태가 될 거지 않습니까? 일정한 숫자를 계속 곱해준다라는 게 뭐죠? 어떤 수가 있는데 일정한 수를 계속 곱해져 가지고 나오는 숫자들의 나열이 뭡니까? 등비수열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값들을 쭉 더해줘. 그러면 그게 등비급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만 찾아주면 돼요? 뭐만 찾아주면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어떤 도형의 규칙에서 뭘 찾아주냐 하면 자, 첫 번째로 첫째 항. 두 번째로 공비를 찾아주면 됩니다. 공비 R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첫째 항은 보통 A라고 표현을 하죠. 첫째 항 A, 공비 R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볼게요. 첫째 항 A 그리고 공비 R을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도형 규칙인데 무한히 이게 쭉 도형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등비급수 공식이 들어갑니다. 등비급수 공식. 등비급수 공식이 들어가게 되고요. 보통 이 공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보통 이렇게 등비급수가 수렴하는 형태의 공비가 나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거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돼야지 계산이 되겠죠. 그죠? 1-r분의 a 얘를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렇게 정사각형이 하나 있어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의 길이를 1이라고 해볼게요. 여기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사각형을 어떻게 하냐면은 요렇게 4등분을 해요. 4등분 한 다음에 자, 요 녀석에 대한 면적을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요 녀석들 중에서 한 사각형을 잡고 얘를 4등분을 합니다. 네, 여기서 또 한쪽을 색칠을 해요. 그 다음에 색칠 안 하는 사각형 중에서 또 하나를 또 4등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색칠을 해요. 자, 이게 무한히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색칠한 사각형의 면적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되겠는가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요 넓이, 이 넓이가 각각 뭐가 되는 거냐 하면은 항이 여기서 우리가 이 전체의 이 넓이 부분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사각형이 생길 거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항을 A1이라고 하고
첫 번째 넓이를 A1이라고, 두 번째를 A2라고 하고, 세 번째를 A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A1, A2, A3 해서 이 넓이에 대한 수열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떤 걸 원하느냐 하면 이런 걸 원하는 겁니다.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서 이렇게 무한히 더해가는 급수. 자,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A1, A2, A3을 구해보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걸 겁니다. 자,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최초로 주어지는 도형이 있어요. 그 도형은 대개 이 급수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지 않죠. 그러면 이 최초의 도형에서부터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최초의 도형에서의 양, 여기서 넓이가 되는 거죠. 관심이 되는 양이 넓이죠. 그러면 이 넓이를 보통 어떻게 잡느냐 하면 A0 이렇게 보통 많이 잡습니다. 그러면 A0 이렇게 잡기도 하고 뭐 A 이렇게 잡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아요. 그럼 A0이라고 잡아 볼게요. A0이라고 잡으면은 이건 어떻게 되냐면 넓이가 1 곱하기 1이죠. 이 전체 원래 사각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A1이 어떻게 될까요? A1은 원래 사각형의 4분의 1이죠.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A0이 될 겁니다. 맞죠?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되니까 그냥 4분의 1이 될 겁니다. 맞죠? 그럼 A2는 어떻게 될까요? A2는 이 녀석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 녀석의 넓이는 A1의 넓이와 동일하죠. A1에서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4분의 1에 A1이 됩니다. 그러면 A1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A3은요. 마찬가지도 똑같이 되겠죠. A2의 4분의 1이 될 거니까 4분의 1의 3이 될 겁니다. 3승이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나요? A1, A, A3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일반항을 이렇게 쓸 수 있죠. 4분의 1의 n승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맞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전체 계산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계산식을 여기다가 아래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좀 지우고 계산식을 써보겠습니다. 써보면은 자, 여기 이렇게 되면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첫 항이 4분의 1이고 그리고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의 등비급수가 되는 거죠. 등비급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1 마이너스 4분의 1, 1 마이너스 r분의 첫 항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3분의 4분의 1 이렇게 된다. 그자? 이렇게 되고, 그럼 이거는 약분 이렇게 돼버리고 1이 된다. 이거 맞지? 3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지금 지금 문제 풀면서 그러니까 등비급수와 도형에 대한 문제들이 대충 전체적으로 이런 스킴을 갖게 돼요. 처음에 최초로 두어진 도형이 하나 있고, 거기에서 지금 어떤 넓이, 어떤 길이,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그게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점점 여기 선택이 되게 돼 있는데, 그 규칙을 찾아서 살펴보면 결국은 등비급수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